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부는 사고력 수학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고요. 2부는 탑사고력 수학의 시그니처와 같은 내용들, 그 단계별로 탑사고력 수학은 이런 내용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도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면서 단계별로 이런 의도예요 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탑사고력 수학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은 다 합쳐서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든 오늘 방송은 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래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사고력 수학이 뭐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사고력 수학이 뭘까요? 사고력 수학은 어떻게, 왜 할까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책이나 사고력 수학 교육은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학부모님들이 사고력 수학은 뭐 어떤 거야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심화 학습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간단하게, 간단하게 심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교과 기본만 하거나 쉬운 것만 하거나 연산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고력 수학의 식을 적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을 원리로부터 좀 이렇게 교과 학습처럼 개념을 배우고 연습을 많이 하는 학습보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 좀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런 교육을 일컫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책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영재교육원 시험이 되게 어렵게 수월성 교육 이렇게 해서 똑똑한 아이들의 공부를 과학고, 영재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재고라는 이름이 생길 때 영재고뿐만이 아니라 중등 영재교육원, 초등 영재교육원 이 부분들을 만들면서 각 분야별로 똑똑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는 교육이 이제 나라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험이 어렵게 아이들을 선발을 했었는데, 그 시험의 기준에 맞추어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책들이 사고력 수학 책들이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사고력 수학 하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지금 이제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력 수학 교육은 일단 특수한 컨텐츠예요. 특수한 컨텐츠고, 중학생들도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모든 학원들이 중학생들도 사고력 수업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학원을 와서 한 번은 사고력 수학으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벌써 16, 7년 전인데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었냐 하면, 과고를 제외하고 이제 외고라든가 이런 특수 목적고 중에서 과고 쪽 외에, 특히 외고가 그랬었는데, 외고가 사고력 수학 문제로 아이들을 뽑았었어요. 그 사고력 수학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교과 과정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외국 경시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 과정엔 없이 아이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생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매우 기발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연구가 돼서 그런 종류의 컨텐츠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학생들이 그걸 공부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입시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영재교육원도 어려운 수학 문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면 사고력 수학은 입시나 영재교육원이나 이쪽이 아니라 심화학습서의 하나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기준을 잘 마련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원은 또 달라요. 예, 학원으로서의 사고력 학원이다 하면 경시나 아니면 교과학원처럼 많은 양을 풀고 이런 부분보다 난이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구를 좀 많이 만지고 발표를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들이 활동성 있는 수업들 또는 과정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수업들을 해나가는 학원이 그래도 사고력 학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면 어떤 교육 과정에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게 교육되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재로서의 사고력 교재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이지만 조금이라도 특색 있게 또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어라고 만들면 난이도가 반드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2학년에서 뭐 시간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 부분 배우니까 그 곱셈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뭔가 생각하게, 그게 제가 이제 탑사고력 B를 만들 때의 기획의 방향이었는데, 그러면 시중에 없는, 다른 책들이 없는 생각들 또는 제가 생각하는 수학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부분을 꼭 알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면 낯설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탑사고력 수학이에요.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 중에 슈필마테하고 탑사고력 수학을 함께 한다고 하면 저는 궁합이 어떻게 보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슈필마테는 활동성이나 그 구체적인 교구들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탑사고력 수학은 문제 해결력 쪽을 더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뭐 꼭 문장제 문제만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슈필마테하고 탑사고력은 사고력 중에서도 좀 보완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찮은 궁합이 좀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지금 현재에서 사고력 수학을 한다, 아니면 사고력 수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유아 수학 그리고 2, 3학년 정도까지 해서 심화로 선택할 수 있는 수학, 왜? 교과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때이기 때문에 교과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서 사고력 수학을 뭐 권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학년에 그러면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상위권 아이들은 머리 키우기거든요. 생각하는 힘 키우기. 그렇기 때문에 심화서들을 충분히 많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런 아이들은 수학을 나중에 이제 잘할 건데, 초등학생 때 어떤 식의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난이도, 근데 그 극단적인 난이도가 뭘 많이 따지는 변별력 이런 것이 아니라 되게 그 논리력, 기발한 생각,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탑사고력 K는 같이 하셔도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곱셈을 꼭 미리 해놓아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시기에서 1학년이면 매우 일러요, 사실은. 그래서 꼭 미리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교과를 같이 할 거라고 하면 1학년 말 정도에서 해나가는 건 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탑사고력 P단계를 주문하셨어요. 그러면 많이 쉬울 텐데요. 차라리 B단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소리가 안 들리시면 제가 나갔다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 들으실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탑사고력 수학이 아니라 사고력 수학은 제 기준에는 한 3학년, 4학년 정도에서,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정말 심화서들을 하면서 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컨텐츠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단 교과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교과를 잘하는 쪽으로 치중하는 건 더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0년 전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때는 이 사고력을 심화의 공부로 제가 참 많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었거든요. 사고력 또는 이 사고력으로 해서의 심화, 교과에는 안 나오지만 교과 학습하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을, 최상위 이상의 교재일 수 있죠. 뭐 올림피아드라든가 뭐 경시라든가 아니면 뭐 1031이라든가, 1031도 이제 사고력 교재로서는 참 많이 어려운 교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항상 한 3학년 정도까지만 사고력 하세요라고 이제 소개는 해드리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10년 전 공부를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사고력 하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는 교과가 중요하지 않았나? 아니죠. 10년 전에 공부하던 아이들, 지금 대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참 왕성하게 가르칠 때, 원장도 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청년들은 초등학생 때 교과가 중요하지 않았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교과는 제일 기본 학습이고, 심화서로서 사고력을 어쨌든 이 수학적인 부분은 중학교에 가서부터 머리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 머리 싸움은 결국은 방정식 활용 같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문장제 어렵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문장제 어렵다라는 거는 방정식 활용, 그 다음에 함수의 활용, 뭐 농도 문제, 속력 문제, 이런 거에서 걸리거든요. 결국은 수학적인 이해력이에요. 수학적인 이해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수학적인 이해력은 쉬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길러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틀에 박힌 문제를 많이 연습한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과정들, 그런 책들을 어느 정도는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공부는 진짜 머리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똑같은 수학은 다 논리적이고 머리 키우는데 도움이 돼요. 사고력 키우는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연습 위주로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생각하는 거 위주로 요구를 할 것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죠. 한글 문제는 사고력 교재를 뭐 어릴 때 한다라고 하면, 한글 문제는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뭐 심지어 학원 수업에서도 한글이 조금 서툴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지시해주는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이제 수학적인 사고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은 되어 있는 게 더 낫고, 되어 있는 아이들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스스로 읽고 하는 게 더 낫기도 하죠. 하지만 한글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한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학은 못 하겠다가 아니죠. 그래서 상황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거로 되겠죠. 타고난 수학머리가 없는 것 같은 아이가 훈련으로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이 부분 제가 지난달에, 제가 사실 도치맘 라방은 정말 오랜만이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낮에 도치맘과는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에 라방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딱 한 번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선행학습이었어요.
선행학습이었고, 그 선행학습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어느 어머님 중에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6살 정도가 되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제 학습을 좀 할까 이렇게 보는데 수학적으로 되게 내 아이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지셨대요. 수학적인 머리가 없구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 컨텐츠들을 막 보고 그래요. 저도 한편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치맘 학부모님들도 이 학습 계획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엄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어머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학습 계획을 이렇게 치열하게 짜고 아이들이 그게 할 수 있도록 이끌고 혹시나 아이들이 지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조금씩은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례에서 나왔던 어느 어머니의 말씀은 6살 때 아이가 수학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배치를 해서 연산, 뭐 사고력, 그 다음에 교과 선행 이렇게 계획을 짜고 로드맵을 짜서 한 2년 넘게 6세 말이면 7세 1학년 정도였던 거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1학년 정도에서 3학년 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척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 몇 가지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를 들으시려면요 제 인스타를 찾아서 팔로우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 안내가 되겠죠.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 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 카페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 정보 이런 부분들 이벤트하고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시면 아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듣고 거기에는 이제 질문을 미리 받고 이렇게 해드리는 도치맘과 조금 다르게 하지만 중복되는 내용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사고력 가이드 영상은 네이버 카페 천종인 수학연구소 카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책마다 QR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그 4학년 아이 사고력은 어떻게 하느냐, 3학년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나이대마다 사고력 교재들은 다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고 하지만 저는 탑사고력 수학을 개발하면서 3학년까지에서 B단계로 마치자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B단계라도 잘 팔려면 C단계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B단계 내용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C단계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결정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저는 교과 교재를 만들면서 교과 심화 쪽에서 학년을 좀 넘나드는 심화서가 좀 제대로 된 심화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고력적인 내용들이 교과 심화와 함께 좀 어우러지는 그런 좀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학년 정도에서 사고력만 그러니까 교과를 무시하고 전반적인 영역으로 사고력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책은 2학년, 3학년 중에 푸는 거로 맞춰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위로 올라가는 어떤 내용들은 지금은 뭐 만들고 있진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교과와 함께 할 수 있는 심화서로 사실은 기획은 하고 있어요. 내년쯤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의 카페는 천종현 수학연구소입니다. 뭐 찾아보시면 도치맘에도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고 뭐 하고 있긴 한데 또 거기는 거기대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니까요.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사례요.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극복하셔서 지금은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앞에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참 엄마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지치면 안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사실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그 사례에서 보면, 그렇게 엄마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느낀 아이가 엄마를 잘 따라오고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니까 아이가 수학에 자신감도 있고 2학년인데 3학년 교과를 하고 있고 사고력 교재들도 풍부하게 다양하게 저희 회사 측도 그렇고 뭐 탑사고력 뭐 이렇게 다 보고 있고 연산도 그렇고 아이가 전반적인 수학적인 자신감이 있는 아이로 변화했다라고 쓴 글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아이의 변화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어린아이들 교육에서 언제 시작하나요? 이런 거. 네, 교구 수업은 언제까지가 좋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 사실은 저는 교구 수업에 대해서는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네, 그 정도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로는 교구를 활용해야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교구에 너무 집중하는 부분으로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효과라는 건 사실은 뭐 나쁜 효과는 아니네요. 단어를 잘못 사용했어요. 역효과가 아니라 교육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구를 많이 보는 것은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교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탑사고력 수학도 그런 의미에서 교구를 활동지들을 넣었고요. 유아수학은 제가 적극적으로 넣은 이유가 유아수학도 막 추상적으로만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뭐 2학년 정도까지는 그런 식의 활동적인 수업들이 유의미하죠. 예, 아주 바람직한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고 이제 탑사고력 어려워한다는 어머님 질문도 있으신데 사고력 수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심화서예요. 예, 그래서 한 학년 정도 낮춰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특히 시작할 때는 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한 학년 정도 낮추면 수나 특히 연산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쉬운 부분이 좀 덜어 중간중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아주 쉽진 않거든요, 사실. 그게 뭐 지금 학년보다 수준보다 너무 낮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기본 문제로 푼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문제들에서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부분으로 집중해서 한 학년 정도를 낮춰서 사용을 해도 사고력 교재는 충분합니다. 예전부터 사고력 교재는 교과 공부 속도하고는 크게 뭐 관계가 없으니 한 학년 정도를 낮춰서 한 살 정도를 낮춰서 보는 거를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권유를 했었어요. 초2 아이가 P 단계 풀고 있어요. 초2면은 저는 A 단계로 넘어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P 단계가 7세에서 1학년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학년이 된 거잖아요. P2 풀고 있으면 지금 다 풀려면 그냥 꾸준하게 풀어서 한 달에 한 권씩 풀어도 아니 뭐 2주에 한 권씩 풀어도 아직 2달이나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A단계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2학년이라면 더군다나 P단계의 아이가 이제 시화한다고 하면 그런 동기부여도 좀 될 것 같고 다만 P와 A는 간극 차이가 좀 있습니다. P는 유아가 한다고 생각하고 활동지라든가 가능하면 똑같은 어려운 내용도 쉽게 구성하려고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또 A 단계에서부터는 뭐랄까요? 추상적인 문제 해결력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교재로서 이게 심화서라고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난이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교구도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달력 부분은 이게 참 달력 시계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그래서 달력하고 시계는 내용을 넣으면서도 이걸 알아서 푼다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하면서 배운다라는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달력이나 시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알면 쉬울 수 있고 모르면 너무나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넣는 부분은 보통의 이제 사고력 교재들이 선택하고 있는 시기와 수준이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력 같은 거는 고민을 하고 넣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얘를 이제 그거를 빌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공부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달력 자체를 배워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 미만 가르기 보기 이런 부분은 또 수 같은 경우는 그 학년을 연산 특히 넘어가지 않도록 학습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고력도 비슷합니다. 초1 PO 하고 있어요. 식 세우기 힘들어해요. 그 뒤에 상황에 따라서 식 세우기 말씀이죠. 음, 좀 그런 경우에는 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이가 좀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구체물을 통해서 덧셈과 뺄셈의 상황을 이해를 시키지만 좀 지나서 활용하는 건 어떠실까 싶네요. 그 부분만은. 그러니까 P단계 전체적으로 그 식세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워하는 다른 친구들도 있다라는 걸 아시고 좀 시기가 좀 지나간 다음에 한번 다시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팩토 레벨 1 심화 끝났는데 지금 제가 여기 질문들의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 답변을 너무 열심히 해드리면서 이게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답변은 이따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탑사고력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탑사고력 수학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 해드렸는데 한글 하기 전에 수학해도 됩니다. 예.